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17일)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27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108명은 완치돼서 퇴원했고 3명은 사망했습니다. 한편 전날 대비 부산 자가격리자는 159명으로 줄면서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입수한 창원 거주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9일 만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경남도의 누적 확진자는 총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검사소가 부산에 유통되는 농산물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분기 엄궁 반려농산물 도매시장이 반입된 농산물과 유통농산물 964건을 표본 조사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조사 대상 전체 중 1%에 해당하는 총 10건의 농산물은 동초와 참나물, 머위, 방아, 시금치, 열무 등으로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압류 후 폐기 처리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성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경찰 간부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중순경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B씨에게 성비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최근 경찰청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함양군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세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것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부동산 6,790건을 조사할 방침인데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후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네,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법 요란하게 봄비가 내렸는데요. 여러분 아마 오늘은 좀 귀갓길을 서두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시사 퀴즈 문제부터 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그 대응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좀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 퀴즈 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기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내원자를 위해서 1인 검체 채취 부스인 이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환자가 걸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은요. 환자 한 명당 진료부터 부스 소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 1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한국형 이것이 수출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드라이브 스루, 2번 워크 스루, 3번 노룩 스루.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그 대응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기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내원자를 위해서 1인 검체 채취 부스인 이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환자가 걸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 한 명당 진료부터 부스 소독까지 단 1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한국형 이것이 수출된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드라이브 스루, 2번 워크 스루, 3번 노룩 스루.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힌트가 나갔을 텐데요. 차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진료를 받는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또 비 때문에 글쎄요, 퇴근길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은미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가요? 네, 금요일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하실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낙동대로 하단교차로에서 4초등 3거리 방향으로 4초등 3거리 앞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지체 가중되는 만큼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운대로는 유창맨신 앞교차로에서 해운대 경찰서 행하기에 지체입니다. 광안대교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밀려서고 있고요. 광남로 1호는 동방 5거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4거리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도심으로 감전나디목에서 주례나디목 하야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외곽 방향 황령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쪽으로도 정체 이어집니다. 거제대로는 송봉 3거리에서 하마정 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받겠고요. 대형로 따라 부산터널에서 동대신 교차로 쪽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조금 전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1호는 기장 방향으로 금정산 터널 부근에서 화물차와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는 완료된 상태지만 기장 방향으로 대간 분기점부터 정체 가중되고 있고요. 현재 남해고속도로 1호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나디목 하야기에 3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대저 분기점에서 삼락 나디목 진입으로 지체 이어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미였습니다. 네, 김유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 빗길이라서 정체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25번님께서 빗길 양보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모두 퇴근길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머리 아픈 엄마 민정이와 게임이 하고 싶은 초등딸 찬이의 시사하이소. 야야야 딸 백찬이 일어나 너 출석 체크할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싫어. 좀만 더 잘 거야. 야야야야. 응? 엄마가 좀 해봐봐. 야 그걸 엄마가 왜 해? 엄마가 너 아무리 온라인 계약이라도 그렇지. 야 출석은 네가 하는 거지. 빨리 일어나 빨리. 아이고 엄마 참. 수업은 내가 듣겠다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출석 체크 해주고. 어느 엄마가 다른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딴 엄마한테 가서 살든지. 나도 살고 빨리 싶다고요. 빨리 일어나 빨리. 알았어. 때리지 마. 알았어. 일어날게. 진짜. 초딩 인생 너무 힘들었어. 참나. 야 너 그래봐야 이제 겨우
10년 살았다. 10년. 아이고 어머니 10년이면요 강산이 다 변해요 어머니. 제가 유치원적 시절을 생각하면요 까마득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보세요. 얼른 출석이나 하세요. 예 어머니 갑니다 가요. 잠시 후 EBS 사이트에 접속한 딸 찬이. 엄마는 흐뭇해하며 방을 나가는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 야야야 역시 게임은 현질인 건가? 야 백찬이 나는 또 뭐 수업이 뭔가 재밌네 했더니 이게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 죽었어. 내 캐릭터가 죽었어. 엄마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 그랬잖아. 야야야야 너 진짜 수업 안 듣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 그 수업 그냥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다고. 선생님 혼자 말씀하시는데 그거 내가 듣고 야 싶겠냐고. 그렇다고 너 지금 학교 가는 거 대신에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 어떻게. 그리고 이놈 너 지금 엄마 핸드폰 언제 들고 간 거야? 아니 왜 그냥 뭐 아까 잠깐 좀 슬쩍 켰어. 참말로. 야 네. 근데 너 네. 가끔씩 말투는 왜 그래 너? 엄마는 태어나서 충청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 말투가 왜 그래 너 진짜? 아유 뭐 충청도 사투리 없니? 꼭 이렇게 뭐 가서 살아봐야 하나. 하여튼요 저기 엄마 이거 로그인도 또 안 된다고. 갑자기 끊겨가지고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진짜 나 망했어. 서울대 의대 가고 가야 되는데 말이야. 온라인 계약 때문에 수능 치려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망했다고. 야야야 백찬이 아무리 내 딸이지만 뭐 서울대 의대 가야 되는데. 너 그럴 정도는 아니야. 야, 망했다고. 야, 얼른 어쨌든 다시 좀 켜봐. 보자. 진짜 안 되네. 야 선생님한테 연락 드려봐야겠다 진짜. 엄마 서울대 의대 가야 하는데 나 다시 학교로 돌아갈래. 네 시사에서 백찬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찬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3학년생. 목소리가 너무 이미 성숙해가지고. 네. 애들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동감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요. 저는요 저희 딸이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어제 초등학교 됐죠. 6학년이기 예.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어제 오늘 옆에서 잠깐 제가 이제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엄마 또 잠깐 뭐 하고 있으면 엄마 이렇게 불러서 쉼없이. 네 계속 컴퓨터 앞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이것 때문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백찬희 씨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1학년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계약. 저도 아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근데 사실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6학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집중을 해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참 1학년들 1학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집에서 이학습터나 이런 걸로다가 수업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네. 그것만 해도요. 아침 9시에 EBS 수업 듣고 좀 지나서 이학습터 로그인 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이거 다 안 얘기라고 이거 봤다고 이러면서 엄마 재미없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저희는 EBS TV를 볼 때부터 이게 맞아요. 집에서 TV를 보면서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서 이불을 덮고 네네. 과자를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고 네. 근데 어떻게 이걸 잡아줘야 되는지도 솔직히 이거 막막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3455번님께서요. 네네. 문자 주시면서 저희 딸내미 올해 중학교 입학도 못하고 온라인 개학으로 온 가족들의 일상이 조금씩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한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가고 싶어. 친구 이 보고 말을 싶다고 정말 얘기도 얘기 하고요. 많이 예.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온라인 상으로는 친구들끼리 조금씩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슬 수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힘들어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죠. 네네. 네. 아니 근데 문제는 네.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꽁트 속의 그 문제처럼 네. 로그인 목통 문제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발생한 일인데 네. 2차 온라인 계약이 어제였는데 네. 오늘이 둘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오전 9시부터 외부 계정을 활용한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아이 혼자 있는 경우에 컴퓨터를 뭐 잘 다룬다 이러면 네.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네. 예. 그리고 저도 그 잘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영상을 보는데 네. 자꾸 버퍼링 걸린다고 하죠.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진짜 엄마가 옆에 없으면 네. 나 혼자서 이거 다 못 들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뒤에서 진땀이 이렇게 서늘하죠. 흐르면서 네. 요즘에 맘카페에는 이런 말도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네. 부모 계약이다. 그러니까요. 옆에 네.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행이 될까요? 1, 2, 그러니까요. 3학년은 더 할 네, 거고요. 걱정입니다. 네.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온라인 계약에 대한 학부모님들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부산 참교육 학부모회 김소영 지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부장님도 지금 아이들 있으시죠? 네네. 네, 몇 학년인가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째는 일단 온라인 계약을 이미 시작을 했고 둘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어떻게 첫째 좀 수업을 잘 듣고 있나요? 예. 첫째, 9시부터 수업이니까 9시 수업에 맞춰서 잘 듣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9시에 정확하게 아이들이 그 자리를 잡고 앉는다는 것 자체도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네. 사실 혼자 앉아서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아이가 곧잘 따라 하나 봐요? 우선 선생님이 9시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네. 우선 앉는 것까지는 음. 우선은 잘 앉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온라인 네. 수업은 저는 아직 아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네.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초등학교 5학년은 이 학습터에 접속을 해서 아이들이 로그인해서 접속을 해서 영상이 그거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기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네. 또는 줌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항상 그 아이디를 알려주면 쌍방향으로. 같이 접속을 네네. 예,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 딸은 쌍방향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일단 영상을 보는 것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께서 올려놓으신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일 네네. 것 같은데 어떻게 과제도 좀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과제가 잘 따라하는 거는 우선은 양이 많지가 않아서 따라는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제를 내주시면 파일 업로드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네네. 이렇게 번거로운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네요. 번거로운 거. 네네. 근데 지금의- 아이들이 좀 번거롭. 그렇죠.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바로 실행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걸 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데 지금의 이 수업 방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시니까. 네네. 수업 방식이 아무튼 선생님하고 줌 이거는 쌍방향으로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정도만 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 학과 진도 나가는 거는 그냥 이 학습터 들어가서 영상을 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온라인 그냥 접속해서 그냥 네. 선생님하고 가는 수업이 아닌 거죠, 그냥. 그죠.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보는 거니까.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 중에 1112번님이 미디어 그냥 보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청취자분이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으신가 봐요. 엄마가 할 일이 엄청나요. 엄마 숙제인 듯 어제 오늘 머리가 아프고 뒷골 잡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그 온라인 계약 때문에 좀 어려움 호소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컴퓨터를 잘 다룰지도 모르는데, 네. 옆에서 보조를 해줄 수도 없고, 아이 보고 맡기기에는 또 아이도 이제 이렇게 능숙하지가 않아서, 네. 좀 이제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죠. 지금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시작된 지가. 그런데 한 경험해 보시고 나니까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좀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부모가 옆에서 보조를 하고 뭐 또 없는 시간을 좀 이렇게 남편하고 조절해서 하고는 있지만 네. 진짜 그렇게 맞벌이 가족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아이들을 케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많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학부모님들도 뭐 자기가 뭐 친정에도 말해봤는데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좀 조사를 해서 네. 좀 학교에서 케어를 해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빨리 좀 시행착오를 겪긴 하겠지만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빨리 오프라인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산 참교육 학부모의 김소영 지부장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뭐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아니 선생님들도 처음이라 이런 네. 시스템이 준비하시냐고 힘드시겠지만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도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 가면 그만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혼도 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거 안 해본 걸 해주려고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여기서 소외되는 가정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앞서 네. 지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정부가 그럼요. 나서서 그리고 교육계가 나서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예 어쩌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열심히 긍정적으로 따라 해야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또 교육이 한 발짝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게 또 생각하고 따라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다음 주 아직 시작 안 하셨죠? 다음 주 월요일. 악몽 꾸고 있어요. 지금도 무서워 죽겠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요. 우리 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백찬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도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그 대응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기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내원자를 위해서 1인 검체 채취 부스인 이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환자가 걸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 한 명당 진료부터 부스 소독까지 1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국형 이것이 수출된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드라이브 스루, 2번 워크 스루, 3번 노룩 스루.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글쎄 봄비치고는 제법 좀 요란하게 비가 내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귀갓길 좀 서두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가시는 길 7시까지 네, 남은 시간도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세계 전체가 좀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그 대응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내원자를 위해서 1인 검체 채취 부스인 이것이 등장을 했죠. 환자가 걸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은 환자 한 명당 진료부터 부스 소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 1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네, 한국형 이것이 수출된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드라이브 스루, 2번 워크 스루, 3번 노룩 스루.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가 걸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에서 진료받는 거 아니고요. 걸어서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4848번님 미국에서도 이용하고 있다죠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고요. 4713번님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441번님, 9568번님 정답 잘 받았습니다. 1425번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4126번님 오늘 남편이랑 결혼 기념일이라서 저녁 먹으러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자리 번호가 1111. 정답 올려주셨고요. 3329번님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요즘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스트레스 받으시는군요. 저도 어제부터 이제 딸아이가 온라인 수업 시작을 해서 그래도 곧잘 좀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아직까지 좀 서버가 안정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류가 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좀 옆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792번님도 정답을 주셨는데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게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뭔가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자동차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오늘 시사 퀴즈 문제는 환자가 걸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868번님 정답 주시면서요. 아내랑 오랜만에 마트 가기로 했습니다. 카트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담아야지 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 담고 싶으세요? 또 내일 주말이라서 주말 동안 먹을 장을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많이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2827번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선진국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대한민국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달리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접하면서 전 세계에 좀 새롭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65번님 정답 주셨는데요. 자랑스럽죠. 어쨌든 우리의 대응과 실천이 세계 모범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시면서 비가 종일 오네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니까 기온이 조금 내려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3555번님 정답 주시면서 퇴근 직전 마감 중에 몰래 보냅니다 하셨는데 몰래 보내시는군요. 이제 퇴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문자 잘 받았습니다. 5279번님 대한민국 기술력 자랑스럽습니다 하셨고요. 345번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감동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4126번님 정답 주시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서 달고나 커피 만들다가 문자 보냅니다. 3,000번은 저어야 만들 수 있다는 달고나 커피 때문에 팔이 빠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 사진 올려주셨어요. 이게 그 SNS상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400번을 저으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아마 한 번쯤 만들어 보셨을걸요. 저도 저희 딸아이가 만들어줘서 먹어봤는데 딸아이가 하루 계속 한 20-30분을 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들어 왔는데 저보고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달고나 커피를 얻고 손의 감각을 잃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3515번님, 요즘처럼 대한민국 국격이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422번님, 꽤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기온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퇴근길,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형 이게 수출까지 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많은 수출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불금입니다. 비 오는 저녁 일찍 귀가하셔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4905번님, 비도 오고 차는 막히고 빨리 집에 가서 전에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하네요 하셨는데, 네, 오늘 비 때문에 한 잔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막걸리, 그리고 뭐 파전 이런 것들. 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스포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다양한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추우세요? 춥네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오늘 그나저나 비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조금 약간 좀 차분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네. 갑자기 되게 이렇게 경쾌한 비지 음악을 들으니까 네. 다시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활기차지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비가 좀 제법 요란하게 온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빨리 이 비가 좀 그치고 나면 진짜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다. 네. 기온도 그렇고 네. 공기도 좀 달라져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네. 좀 멀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코로나가 조금씩 주춤한 상황에서 프로야구 개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KBO 사무국과 프로 10개 구단 사장들이 지난 화요일이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규리그 개막 시점과 팀 간 연습 경기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1일부터 27일까지 팀 간 연습 경기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팀 간 연습 경기는 인접한 팀끼리 숙박 없이 당일치기로 치르도록 했습니다. 네. 각 팀은 4경기, 그러니까 홈 2경기, 원정 2경기씩 총 20경기를 무관중 경기로 치러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인데요. 네. 이 일정은 일단 5월 1일 정규리그 개막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예상 개막 시점인 5월 1일보다 정규리그 개막일이 지연된다면 연습 경기 일정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고요. 사무국은 또 서울 고척 스카이돔의 대관료를 완료하고 11월 15일 이후에 열리는 포스트 시즌 경기는 고척돔에서 중립 경기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이때가 많이 춥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실내 경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시즌 중 준 플레이오프를 5경기에서 3경기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KBO 사무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인 19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 등을 판단해서 오는 21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정규 시즌 개막일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논의 내용들은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것이 또다시 중단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어쨌든 확진자 발생 없이 차질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연습 경기 대진표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팀 간 연습 경기가 다음 주 화요일 21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네. KBO 리그의 연습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린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죠. 네. 다행히 전 경기에 TV 중계 편성이 돼서 야구 팬들이 TV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KBO는 오늘 연습 경기 중계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21일에 열리는 5경기부터 모두 TV 중계가 잡혔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가 되는데 22일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과 키움의 연습 경기는 MBC 지상파 중계로 편성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두 팀 간의 대결이니까요. 21일을 제외하고 주중 경기는 2경기씩 잡혀 있어서 경기마다 중계 방송도 2개씩 잡혀 있습니다. 네. 롯데와 NC의 낙동강덤비도 준비가 돼 있는데 21일과 24일에 잡혀 있어요. 야간 경기로 진행이 돼서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다려지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NC와 롯데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중계방송 통해서 미리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대비 매뉴얼도 나왔죠. 네, KBO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대비 및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 두 번째 판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 시작 전후 등 상황에 따른 선수와 리그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일단 선수들은 매일 기상 직후와 경기장 출발 직전에 발열 검사를 한 뒤에 KBO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별로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고요. 또 경기 중에는 그라운드와 더그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네. 눈에 띄는 활약을 해도 하이파이브 등 세리머니도 자제를 해야 합니다. 네. KBO는 맨손 하이파이브나 악수 등의 접촉도 자제하도록 했고요. 특히 마스크 착용과 악수 등은 강력 권고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경기 중에 침을 뱉는 행위 역시 금지 행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가족이 시즌 중에 입국할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자가 격리 기간에는 해당 선수와 다른 거처에 머물러야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그 홈런 치고 들어오면 네. 막 다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네. 모습들 좀 보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프로야구 개막을 위해서 이제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는데 5월 야구의 봄이 열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남자 프로농구가 조촐하게 시상식을 가진다고요? 네, 코로나 사태로 시즌이 조기 종료됐었죠. 남자 프로농구가 하지만 조촐하게나마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네. KBL은 오는 20일 오후 2시 KBL 센터에서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시상식을 개최하는데요. 호텔에서 언론과 팬들을 초대해서 개최했던 평소와는 달리 코로나 사태로 언론의 시상식 취재가 제한이 됩니다. 네. 현장에서 수상 선수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모여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신에 이 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인터넷 생중계는 합니다. 네. KBL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시상식을 생중계하는데요. 이 선수들의 간단한 수상 소감도 들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역시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 시즌 MVP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현재 DB를 공동 1위로 이끈 김종규 선수 그리고 KT의 돌풍을 주도한 허운 선수가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인데 네. 보통 시상식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자신의 수상 여부를 사전에 알거든요. MVP는 예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록 인터넷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지만 뭐 최소한의 긴장감은 살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 연고팀이 부산 KT 허운 선수가 좀 MVP를 받았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이런 마음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BNK 에이스죠. 안혜지 선수 잔류 확정지었네요. 여자 프로농구 안혜지 선수가 지난해보다 3배나 오른 연봉에 부산 BNK와 재계약했습니다. 네. 지난 15일 열린 KLB 1차 보상 FA 협상에서 지난해 연봉 1억에서 껑충 뛴 3억 원에 4년간 뛰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참고로 연봉 3억 원은요. 여자 프로농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입니다. 네. 프로 데뷔 후 처음 FA 자격을 얻은 1차 보상 FA 대상 선수인 이 안혜지 선수는
지난 시즌 BNK의 가드를 맡아서 어시스트상과 함께 베스트 5에 선정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당초 BNK는 안혜지 선수와 박혜진 선수를 두고 좀 저울질을 했었는데요. 안혜지가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반면에 안혜지 선수는 다른 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계약이 불발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렇게 안혜지 선수를 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원소속 구단 협상 없이 자유롭게 다른 팀과 만날 수 있는 2차 보상 FA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9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최대어인 박혜진 선수가 과연 아산 우리은행에 잔류할지 아니면 새 팀으로 옮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시즌도 BNK 에이스로서 팀을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네, 안혜지 선수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가 과연 누구일까?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 선수로 뽑혔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 톱 10을 선정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영광의 1위를 차지한 음바페는 시속 36km의 스피드를 자랑한다고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서 아틀랜틱 빌바오 공격수 이나키 윌리엄스가 시속 35.7km로 2위, 아스단의 공격수 피에르 오바메양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톱10 안에 손흥민 선수를 예상한 팬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쉽게도 이번 순위 랭킹에서는 손흥민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도 35km를 상회하는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네. 이 기록이면 7위나 8위 정도 해당하는 속도거든요. 하지만 뭐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 팬들은 누가 뽑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네. 조사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육상 선수 뽑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의 폭발력은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해외 축구 소식인데 기성용 선수가 뛰었던 뉴캐슬이 이 사우디 국부 펀드에 인수될 예정이다. 뭐 이런 소식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할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라고 하는데요. 이 재산이 2,600억 파운드 약 39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영국 라디오 방송국 토크스포츠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PIF에 성공적으로 인수된다면 EPL 내 가장 부유한 클럽으로 등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PIF는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끌고 있는데 마이크 애슐리 현 뉴캐슬 유나이티드 구단주와 3억 파운드 약 4,572억 원의 인수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를 통해서 PIF는 구단 지분의 80%를 소유하게 됐는데요. PIF의 자산은 약 396조 원으로 EPL 구단주 자산 순위 1위인 쉐이크 만수르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의 재산 35조 원의 1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네. 단 빈살만 왕세자의 개인 재산은 70억 파운드 약 10조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EPL 측이 거래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고 있는데 마지막 소식은요? 한국 여자 핸드볼의 영원한 캡틴이죠. 이모경 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국회의원으로 인생 제2막을 열게 됐습니다. 네. 임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후보로 출마해서 득표율 47.6%로 미래통합당 양주상 후보를 제쳤는데요. 임 당선인은 어제 선수 시절 흘린 땀방울이 금메달이 됐듯이 국회에 들어간 후에도 땀 흘리며 뛰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생순으로 유명한 임 당선자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쳤습니다. 전북 정읍여고 2학년 때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1996년 애틀란타, 2004년 아테나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추가를 했고요. 은퇴한 뒤에는 2008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지휘봉을 잡아서 국내 구기 종목 사상 사령탑에 오른 첫 번째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 네. 이후에 임 당선인은 지난 1월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15번째 인재로 영입돼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정치 신인이면서도 당의 전략공천 제의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지역구를 선택했고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자, 10년 전에도 다른 당에서 공천 제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스포츠가 정치인 비리 한가운데 휘말려서 신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체육계 권위는 체육인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정치 철학으로 삼고 한국 체육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한편 체육인 출신으로 이번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물로는 임 당선자 외에 농구 선수 출신으로 4선에 성공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용 전 한국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이 있습니다. 네. 이력과 뭐 정치 입문 과정은 좀 달라도요. 체육인 권리 찾기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정세영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 퀴즈 정답 바로 2번 워크스루였습니다. 1번 드라이브 스루와 좀 헷갈리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정답 주신 분 중에 5378 그리고 3329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1112번님께서 저 문화상품권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받아서 아이랑 서점에서 보고 싶다는 책 가득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결혼기념일 15주년인데 주말 부부라서 남편이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4월 1일이었나요? 예, 경남 성관이에서 관계자분 오셔가지고 퀴즈 내드리면서 그때 선물로 문화상품권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그리고 586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10년 전 비 올 때 우리 곁을 떠나간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친구는 비 올 때 술 먹으면 행복하다고 했죠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는데요. 그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선원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 생각할 때마다 늘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져 만날 때엔 사랑한다지만 돌아서면 슬픔이 모습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지만 그대 이제 그만 힘들어해 그런 너를 이해할게 그분